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복TV의 신복입니다. 주식 재무 보고 놀아야 되죠. 기본적 분석 오늘 준비한 거는요, E&D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3월 19일 금요일 날 지금 기말 보고서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E&D도 기말 보고서가 19일 날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트에 올라왔어요. 제가 기말 보고서를 기준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부터 기본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일은요 2004년 9월 16일 날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상장일은 2020년 7월 30일 날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 상장 기준일은요 코스닥 상장 기준일이고요. 이 이전에는 코넥스에 있었습니다. 코넥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코넥스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의 상장 요건이 안 되는 회사들, IT, 벤처,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성장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에 상장하는 요건은 코스닥보다 완화가 되어 있겠죠. 아무래도 작은 시장이니까요.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거는요, 코스닥하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없는 게 있는데, 이게 지정자문인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지정자문인 회사와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시장에 상장부터 해가지고 이 관리까지 전부 다 이 지정자문 회사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국거래소에 신경 안 쓰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서 아무나 거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위험 감수 능력이 일정 이상 있으신 분들이 예탁금을 1억 이상 걸어놓고 거래를 하는 게 이 코넥스 시장입니다. 이 소액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이 코넥스 시장이었죠.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코넥스 시장 소액 전용 계좌가 개설이 되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계좌가, 전용 계좌가 있죠. 그걸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코넥스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던 주식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2020년 7월 30일 날 코스닥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자기자본 51억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1032만 주고요. 금요일날 장 종가가 29,45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총 3천억이 되었습니다. 유통 발행수는요 지금 770만 주고요. 비율로 따지면 74%가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주주 한번 볼게요. 김민용씨, 이분이 대표이사신데 이분 외에 구인이 224만 주 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사주는 22만 6천 주 2% 정도가 지금 현재 비유통 물량입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 김민용 씨 외구인 220만 주 21%가 보유 지분인데, 이게 지분율이 높질 않아요. 그죠? 이게 9명이나 이 물량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각자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물량은, 만약에 주요 주주 구성 비율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 뜯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건 안 봤어요.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이 대주주들이 보유 수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 이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시장에 이런 대주주 물량들이 한 번씩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이 있죠. 대주주 매도는요 시장의 악재입니다. 그죠? 그럼 이 회사가 뭐하는 회사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연역입니다. 2015년 10월에 대형 복합 매연 저감장치 환경부 인정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에 삼원 촉매장치 환경부 인정을 획득을 했고요. 2018년도에 니켈, 코발트, 망간 복합 전구체 제조 방법 특허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재료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2차전지에서는 지금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전체 자동차 시장의 한 18%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매출이 이제 일어나는 기업들이 이제 선두주자들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차전지에서 이번 기말 보고서들을 쫙 훑어봐야 돼요. 쫙 훑어보고 실제로 2차전지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는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2차전지 이제 꿈만 꾸고 갈 시기는 지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해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의 유통 구조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 2차전지에서는 SK, 삼성, 그리고 뭐 LG가 되겠죠. 완성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여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장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소재, 원자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미 납품 구조가 나오고 여기에서 완성이 되고 이게 출하를 하겠죠. 뭐 2010년대 중반부터 이미 개발이 준비가 되어 왔고, 이제 시장이 이제 조금씩 자동차 시장을 지금 잠식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한 18%의 시장이 지금 전기차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실적이 이제 2020년도부터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2020년도에 2차전지 뭐 특허권을 취득을 하고 뭐 개발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꿈만 먹고 주가가 상승을 한 기업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속아낼 필요가 있어요. 왜? 이미 이런 구조가, 산업 구조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후발주자들이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납품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유통은요 이제 이미 선점한 것들이 한 2-3년은 주도를 하고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재무상태표를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이 2차전지 매출이 진짜로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기말 보고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말 보고서들 줄줄 나오면요, 2차전지만 제가 따로 분석을 해가지고 매출이 지금 구조가 잘 나오는 것들, 영업이익이 개선이 되는 것들, 그리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회사 매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이 회사 매출 구조는 촉매 시스템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촉매가 지금 이게 촉매 소재예요. 촉매 소재가 30.5%고요. 기타가 9.71%입니다. 이걸 보시면 아시듯이 이 회사는 지금 2차전지 매출은 없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기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비중이 작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촉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매연 저감 장치입니다. 2005년도에 이게 이제 이 특별법이 발의가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지금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 기존 차들에 이 저감 장치를 달아주는 거죠. 이게 정부 정책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질 거고요. 지원금이 지원이 될 겁니다. 매출 구조는 이렇게 일어나겠죠. 이게 B2B 형식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영업팀에서 정비 공장으로 이것들을 내려주겠죠. 그러면 이 정비 공장에서 각 개인한테 차량에 다 부착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오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촉매가 지금 현재 매출의 60%를 차지를 하고 있다. 촉매까지 합치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2차전지보다는 이 회사를 투자를 할 때는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올바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게 내수지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수출길이 열려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에서 수출이 지금 대부분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수출이 없어요. 그죠? 이 수출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 앞으로 이 산업의 미래는 수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현재 우리나라 지금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 지금 차량이 247만 대입니다. 247만 대.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 차들이, 이 저감 장치를 달아야 되는 차들이 더 많아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지금 이미 전기차 트럭도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수소차 트럭도 지금 나올 것이며, 전기차 트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금도 굉장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시장은 쪼그라들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저감 장치를 달고,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성숙기에 진입할 때쯤 되어서 이 2차전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2차전지 산업들, 이 산업들이 원만히
납품할 곳을 납품처를 찾아서 2차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지 이 회사가 앞으로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이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그렇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 산업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이 회사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장을 해놓았을 때 이 산업 자체가 이 촉매 산업 자체가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만약에 수출길이 열려가지고 중국 수출길이 만약에 열린다. 그래서 중국에 원활히 납품이 되는 그런 구조가 온다라고 하면 2차 성장, 이 산업 자체만으로도 2차 성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을 못 뚫어낸다라고 하면 분명한 성숙기는 오는데 당장은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 앞으로도 한 3년 정도는 뭐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이후에 대비를 지금 이미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대비를 지금 이미 2차전지를 하고 있긴 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에서 지금 비집고 들어갈 시장이 이 시장이 만만하냐 안 하냐 뭐 이 부분들을 우리는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순수 제 사견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회사 2차전지는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밀도 양극재용 전구체 제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리튬 2차전지 양극재 소재 개발 제품화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수명이 개선된 고강도 양극재 구연이 복합 전구체 제조 기술 개발이 제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미 제품화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차전지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지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 이런 연구개발은요 특별한 제조 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 시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하려고 그러면 이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공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사는 돈보다는 지금 현재 필요한 거는 2차전지에 관련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간 투자를 그만큼 해서 이 공장을 설비를 완성을 하고 그리고 투자가 이어져 가지고 제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출하가 되고 실 매출로 2차전지 매출이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한 1년,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지금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서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조금 걸립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한번 볼게요. 총자산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죠? 그 이전에 지금 코넥스에 있을 때는요 355억부터 시작을 해서 총자산이 지금 현재 2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상승을 가져오고 있다. 총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 자산이 증가를 할 때 부채하고 자본은 어떻게 변했느냐 봐야 되겠죠.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부채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자본금이 편입이 이게 이제 코스닥 상장을 하면서 투자 규모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자본이 증가를 한 거는 투자 자본금이 들어와서 자산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좋게 봐야 되겠죠. 총자산 지금 730억이고요. 그리고 부채 총계는 120억입니다. 비율이 굉장히 낮네요. 자기 자본은 51억입니다. 총 자본은 610억입니다. 100억에서 600% 가까이 500% 가까이 올랐네요. 재무상태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포괄손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이 포괄손익을 보면서 향후 전망치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전망치를 볼 때는 항상 직전 연도하고만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한 5개년도, 3년 한 5년 정도 이 매출액 추이, 그리고 영업이익 추이, 단기순이익 추이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렇게 추이를 보셔야지 올해는 어떻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감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정군사에서 예상치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 예상치가 정확하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느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추이를 보실게요. 매출액 2015년도에 200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923억입니다. 요게 20년 기말 기준이에요.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영업이익, 지금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매출액 대비해서 따라가고 있다.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현재 2020년 기말 기준으로, 기말이에요, 160억의 영업이익을 내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은 920억인데 매출 원가가 600억이 발생을 하고요. 매출 총이익이 그래서 3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봐야 되는 게 매출액이, 매출 원가가 이 비례해서 원가가 들어갔느냐,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식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원가에서 많이 일어난다. 우리가 원가가 들어간 만큼만 매출액을 기입을 해야 되는데 원가 들어가지 않는 걸 수주로 받아가지고 기입을 하게 되면 이게 분식회계다. 지금 현재 보시면 500억의 전년도에 2019년도에 580억의 매출을 일으켜서 390억의 원가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190억. 요렇게 비율대로 지금 따라갔다. 그러면 이 부분은 검증이 된 거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매출액과 매출액 총이익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요. 여기에 판매비와 관리비, 이 판관비에는 광고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을 할 때 매출액은 좋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쁘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향후 미래 우리 성장을 위해서 광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구조 같은 이 매출 구조 자체가 광고비가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금 판관비가 150억,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지금 160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개선세가 굉장히 높다. 지금 영업이익 자체는 2배 정도가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차관 비용하고 다 빠졌을 때, 금융비용 다 빠졌을 때 지금 전년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죠? 영업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당기순이익은 추세가 꺾였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꺾였느냐?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유가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요,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파생상품일 거래 손실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파생상품이냐라는 걸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요, 전환사채입니다. 전환사채 같은 경우, CB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부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영업의 손익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게 손실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는 게 나중에 요거는요, 자본으로 편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환가 대비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부채 잡혀 있을 때는 손실이지만 이게 전환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행사를 하면 자본으로 편입이 되겠죠? 그러면 부채는 없어지고, 이런 형식을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당기순이익 지금 쪼그라드는 거는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포괄손익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예요. 굉장히 좋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현금 흐름을 잘 살펴봐야지 이 회사가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벌어들인 돈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 흐름을 잘 읽어야지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영업이익이 잘 나가지고 지금 170억의 현금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플러스가 나왔고요. 투자활동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투자활동이 180억 정도 21년도에 투자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다. 2019년도에 이거 기말 기준이에요. 다 기말 기준입니다. 투자활동이 2019년도에는 별로였습니다. 9억 5천. 9억 5천 투자해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 투자활동 이번에 1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미래 지금 사업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안주를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좋게 이 회사를, 아까 제가 좀 초도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하고 있는 촉매 산업은, 이 매연 정암 장치 산업은 분명히 성숙기가 올 것이다. 그 이후에 2차전지 산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들이 투자금들이 유입이 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회사 자기들 본인들도 지금 성숙기가 올 것이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향후 한 2, 3년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를 지금 이 대표이사가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지금 현금 흐름을 보면서 좀 오네요. 그래서 좀 믿음이 좀 생깁니다. 2020년 투자 지표들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지표입니다. 유동 비율 466%고요. 비유동 비율이 26%입니다. 자산 대비 지금 부채가 17%, 굉장히 낮은 편이죠. 부채 비율 굉장히 낮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 굉장히 높아요. 상 중에서도 상 플러스가 되겠죠. 이 회사 지금 현재 투자를 하셔도 내 돈을 잃을 일은 없다라는 거죠. 왜?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인 재무 상태표를 보는 이유가 제가 10년 투자하면서 상패 한번 맞아본 적 없어요. 사실 돈을 제가 많이 땄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투자를 제가 성투를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잃지 않는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10년 동안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있다. 제가 그게 이제 재무 상태표를 제가 열심히 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조금 낮아진 편인데, 이 비유동 비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비율인데, 요게 조금 낮아요. 그래서 상 플러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상으로 줄게요. 이 비유동 비율이 조금 낮다. 이자 보상 비율 굉장히 지금 현재 높다. 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지금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익성 지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I, ROA는 5%고요. ROE는 69%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70% 높은 편이에요. 순이익이 지금 자본 대비해서 70% 정도의 이익률을 내고 있다. 매출액 순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환사채 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파생상품 손실 인식을 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익률이 지금 추세가 꺾인 거예요. 이거 별 문제 없다. 나중에 전부 다 올라갈 것이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상으로 주겠습니다. 성장성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58% 증가를 했고요. 총자산, 영업이익 다 좋습니다. 그죠? 지금 이익률 다 좋고요. 그렇게 해서 지표평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성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전율 6바퀴 돌았고요. 총자산 회전율 1.2바퀴 돌았습니다. 비유동자산 회전율 5바퀴 돌았고요. 총자본 회전율 1.5바퀴 돌았습니다. 흐름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죠? 지금 이 재고자산 회전율이 지금 꺾였잖아요. 그죠?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액이 2배가 증가를 했는데도 지금 재고자산 회전율은 줄어들었다. 이거는요, 재고를 많이 안고 가지 않겠다라는 대표이사의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이사,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성숙기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올 것이다. 그러면 재고 부담을 자꾸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주문 생산 하는 회전율을 지금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주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표 평가에서 활동성 지표도 저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본 지표는 저는 총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제가 상을 준 거는 드무네요. 그죠? 좋습니다. 이 회사 대표이사님이 이게 경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이게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가지고 제가 주석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왔어요.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 이 회사에 지금 이 촉매 제조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여기에 투자를 13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진출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지금 이 회사가 매출 구조가 지금 이익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이익 자체는 마이너스지만 이 투자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이고요. 이 회사 대표이사님 경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멘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멘털들, 홈트레이딩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하고 맞질 않아요. 홈트레이딩은 19년도 값으로 계산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발행 주식수도 19년도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값이 홈트레이딩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기를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값이고요. 전체적인 추이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순이익, 주당순이익, 단기순이익이 아까 저 부채인식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EPS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345원을 지금 순이익을 벌어들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부채 인식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추세, EPS 추세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단순히 이렇게만 보고 투자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런 값이 나왔기 때문에 퍼 값이 지금 현재의 값으로 계산을 하면, 현재 주가 지금 29,450원이었나요? 요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85배 나옵니다. 퍼 값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부채 인식이 전환이 되면서 이 값들이 전부 다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선이 되더라도 퍼 값은 그래도 시장 지표보다는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걸 보완을 해주는 게 뭐다? SPS다. 주당 매출액이 지금 현재 굉장히 좋아요. 만약에 이 주식이 29,450원에 8,945원을 벌어들이고 있다. 이거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충분히 지금 퍼 값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멀티플을 줄 때는 이 퍼 값보다는 PSR 값, 이거에 어느 정도 되는지 봐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지금 현재 3배예요. 3배에 충분히 보완을 해주고 남는다. 지금 현재의 매출 구조로 봤을 때는 현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PBR 값 5배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가 지금 청산을 했을 때 가치보다 지금 한 5배 정도 높는데, 장부 가치보다 PBR 5배 충분히 봐줄만 하잖아요. 그죠? 모든 지표들이 전부 다 퍼 값을 보완을 해준다. 그래서 이 투자 지표도 저는 상을 주겠습니다. 그냥 퍼 값이 당중이 너무 고평가가 된 거는 부채 인식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 투자하시는데 어려움 없다. 지금 현재의 주가 진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왕 하는 거 추세도 잠시 볼까요? 제가 추세는 제가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원체 추세 분석해 주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단타를 치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장기로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사의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진입 타이밍을 잡는 거는 이 추세를 보고 진입 타이밍을 잡는 게 좋겠죠. 2020년 7월 30일 날 요날 상장을 코스닥 상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때 지금 상장 가격을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한 280% 70% 지금 상승한 상태죠. 그죠? 그런데 2차전지 지금 전체가 지금 조정을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2차전지 테마들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똑같이 조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1차 진입할 타점이 되느냐, 지금 현재 타점은 21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타점입니다. 그죠? 이게 흐르는 차트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뚫고 올라가서 21선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조금 지켜봐서 느긋하게, 중장기 투자는요, 매수를 느긋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의 실패의 첫 번째 요인은 저는 안달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도 안달나면 안 되고요, 매수도 안달이 나시면 안 돼요. 매도는 안달이 나셔도 됩니다. 이익 실현하는 거는요, 그거는 적게 먹었든 많이 먹었든 이익 실현하는 버릇은 굉장히 좋은 버릇이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서 조금만 담고요, 지금 요 지점까지 제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추매를 이어 나가시는데, 추매를 이어 나가실 때 뭘 봐야 되느냐, 분기 보고서들을 지켜보면서 추매를 이어 나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출 구조가 만약에 전년 대비해서 꺾여 내려간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이 회사는 이 산업들이 추세가 꺾일 수 있다, 수익 구조가 꺾일 수 있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매수를 이어나가셔야 되겠죠. 이때 이제 분기 보고서를 보실 때 투자는 계속 이어서 나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2차전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원만하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1차적으로 지금 흐르는 차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 기본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이 재무상태표들이 미래의 수익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에 성숙함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느긋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성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안내 멘트 나가는 거는요.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컨설팅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세요. 지금 제가 제가 작년 6월달부터 이 방송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방송은 숨어서 보는 방송인 것 같아요. 이게 입소문이 조금 나면 뭐 구독자가 한 1년 정도 됐으면 한 1000명 이상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들만 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뭐 종목 정토방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뭐 좀 날라주시고요. 물론 제 방송이 별로여 가지고 뭐 퍼다 나를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별로여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저도 뭐 그거는 제가 저도 주린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독자 수가 조금 또 많아져야지 저도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제에겐 힘입니다. 항상 성투하시고요. 감사합니다.